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와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시험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학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주 동안 제가 못했기 때문에 2주 동안 또 준비한 리뷰들을 하려고 하는데 무려 18가지, 18, 죄송합니다. 18개를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는데, 어, 아무래도 한 40분 넘게는 할 것 같기도 합니다. 1시간 가까이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도,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또한 이제 어깨별로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또한 이제 조금 빨리 조금 단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드가 GT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합니다. 포드가 2016년에 1000대 한정으로 생산이 결정된 이제 GT 구매 신청자가 조금 6,500명을 넘으면서 추가로 지금 350대를 생산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어, 했다 하고, 그 다음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도 포드 퍼포먼스 담당자가 이렇게 수요가 많을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 생산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판매가 결정된 시장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내달 8일부터 구매 신청 절차를 다시 오픈할 예정이면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30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고객들은 2020년부터 2020년 22년까지 개인 맞춤 생산을 위해서 포드 GT의 컨시스턴트 서비스와 협력을 할 예정이랍니다. 포드 GT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 충전이 되는 3.5 에코부스터 V6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출력 647마력, 제트토크 71.6을 성능을 발휘하고 합니다. 또한 이제 탄소 섬유 설계와 그다음 기체 역학 등을 이용해서 공차 중량이 1385g 무게로 이제 최고 속도가 약 350km를 달해 지금까지 생산된 포드 가장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5억 1천만 원 정도 한다고 5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얘기 되고 나서 되게 지금 문제인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량이 지금 북미 지역에서 지금 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94대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지금 전량 회수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재 위험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올해 7월 30일 사이 생산된 2017년 및 2018년 GT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이제 독일 포드 GT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요. 최근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지자마자 지금 집에서 리콜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재 원인이 이제 파워링 윙 하단에 위치한 이제 밸브 블록 어셈블리에서 지금 과도한 압력으로 누유가 지금 발생해서 그 아래 위치에 고성능 트윈 터보 이제 엔진 배기구에 영향을 미쳐 화재를 한다고 합니다. 발생했다고 지금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리콜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GT 차량이 불과 이제 43마일 우리 속도로 이제 70km 중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GT는 4년 동안 1000대 제한 생산 약속을 했지만 안전 리콜을 하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결정을 하자마자 지금 결과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350대를 지금 추가 생산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94대와 그 다음에 200대, 독일의 6대까지 지금 리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1000대 약속 제한 생산은 계속 한다고 합니다. 계속 한다고 하고, 또한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또 리콜, 또 차량을 수리를 해가지고 리콜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룹 회사는 바로 BMW인데요. BMW는 또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BMW 7세대 풀체인저 뉴 3 시리즈가 내년 초 유럽 출시 후에 국내에 3월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 초에 유럽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3월에 선보인다고 는 것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일단은 유럽에서 출시하기 때문에 해외 자동차 쪽으로 제가 넘겨왔습니다. 일단은 풀체인지함이 하기에는 완전히 조금 새로워진 디자인이 이번 뉴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은 이제 라인이 좀 굵어지면서요, 입체감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뒷모습은 또 수평적 리어램프로 시원스러우면서 안정성을 강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또 사실상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또 경쟁 차종들을 압도하는 모습이고요. 3 시리즈는 5년간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자율주행을 위한 첨단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플러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특징을 합니다. 무게는 이전 대비해서 약 55개 더 가벼워졌고요. BMW의 새로운 아키텍처의 CLR 플랫폼을 적용한 게라고 합니다. 전장은 4709mm, 그다음에 전폭은 1827mm, 전고는 1442mm로 이전 모델보다 전장과 전폭이 각각 85mm, 16mm씩 커졌습니다. 겉모습은 일단 키네디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완전히 통합되는 시 이어져 앞모습에 아이디티한 안정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 안기능과 흡기 라인의 디자인이 선이 굵어지니 M3의 과감한 분위기를 닮아가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면부는 이제 수평 라인에 무색체의 슬림한 LED를 장착해 보다 넓어 보이는 또 효과를 추구를 했고요. 하이빔 방지 기능의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SE 클래스의 이제 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보적인 좀 디자인성을 자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제 4기통 터보 엔진으로 2개의 가솔린과 2개의 디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솔린 모델은 뉴 320i는 184마력, 그 다음에 뉴 330i는 285마력 성능을 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젤 모델의 뉴 320D는 190마력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 330D는 이제 6기통 직렬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해가지고 265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역동성을 통한 320D M 스포츠 패키지는 시프트 패널을 포함한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또 M 스포츠 패키지만의 내외장 패키지, 또한 18인치 M 경합금 더블 스포크 휠을 추가해 펀드라잉을 감성을 확 높였습니다. 3 시리즈는 이제 제 전후 좌우 어디서 봐도 완벽한 밸런스가 바로 3 시리즈의 매력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차단 변경 경고 시스템,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 교차로 통행 경고 시스템 등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충돌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감지 기능은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그 BMW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 시스템이 또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쉽게 말해서 약간 그거예요. 그 구글
뭐 하이카카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런 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요.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내년 가을에 버전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0 리터의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7 V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될 예정이며, 순수 전기 모드에서 주행거리가 60k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 3 시리즈 출시 트림은 어드밴티지, 스포츠, 럭셔리, M 스포츠 라인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엔트리 레벨의 320D 영국 출시 가격으로는 33,61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9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내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를 된다니까, 그때 이제 국내 자동차 리뷰에서 그때 마저 그때 얘기를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BMW가 하나 더 있어서 BMW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MW와 럭셔리 플러그십 SUV X7이 선보였습니다. 본격 출시는 내년 3월에 유럽에서 이룰 전망이고요. 지금 시작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다 합니다. 모든 X7 모델에는 후륜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과 양쪽 엑셀 모두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요. 21인치 휠과 또 3열 좌석, 또 최신 전자식 운전 보조 장치 등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X7은 BMW 라인업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요. 전장은 5151mm, 전폭 2000, 전고가 1805mm로 지금 자랑합니다. X5랑 비교를 했을 때 약 9인치가 길고요. 9인치면 230mm고요. 휠 베이스는 G3보다 3인치 76mm 정도 짧다고 합니다. 크기를 본다면 벤츠의 GLS, 그 다음 링컨의 내비게이터, 그 다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그 다음에 인피니티의 QX80, 그리고 넥서스의 LX570 등이 경쟁 모델로 지금 꼽힙니다. X7의 키드니 그릴은 지금까지 이제 BMW 디자인된 모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촬영하고요. 여기다 각종 이제 헤드라이트와 측면 수평 밴드 등을 먼저 선보였고요. 콘셉트카를 그대로 유지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이제 신형 X5와 동일한 7인치의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및 10인치 3인치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성이 된 멀티레이어 대시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부 색상은 푸른색과 회색이 좀 조화를 이루었고요. 앰비언스 라이트와 크리스탈 기어봉, 고급 가죽 덮개와 후방 스크린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차량의 X7이 7인승이라는 7인승을 따거든요. 그래서 7인은 이제 기본 3열로 2+2+2+ 레이아웃을 지금 제공하고요. 이렇게 독립 시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3열은 성인이 탑승하도록 여유있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은 7시트 선택 시 기본 326리터이며 3열 폴딩 시에는 725리터,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2120리터를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0리터 터보차저 6기통 탐자 엑스드라이브 i40 모델은 최고 출력 335마력, 최대 토크 330V를 성능을 발휘를 하고, 한 단계 높은 엑스드라이버 50i는 4.4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최고 출력 456마력, 최대 토크 479V를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정지 속도는 배터리백은 5.8, 5.2고요. 두 가지 모델 전부 다 표준 8단 자동 변속기를 이뤄서 최고 속도는 209km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편의상으로는 4개의 공조 시스템과 각 열마다 적용된 글라스 선루프,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이 대거 기본 적용됐고요. X7은 사우스 캐롤라이드, 그 다음에 스파르탄버그 죄송합니다. X7은 사우스 캐롤라이드
스파르 탐버그 공장에서 생산되고 실무는 내달 다음 달 11일 말에 지금 개최하는 LA 오토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진을 봤더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 줄평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그 사진을 봐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물을 보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BMW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에 대해서 포르쉐에서 두 가지를 조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지난 17일 뉴 파라메라 GTS와 또 뉴 파라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스를 공개하면서 파라메라 라인업을 확장에 나서게 됐는데요. 지금 뉴 파라메라 GTS는 이제 블랙 컬러의 알칸타라 소재 인테리어를 등 차별적으로 디자인해 편의성 향상 등 이전 세대 대비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인 게 특징이고요. GTS는 이제 그란투스리모 스포츠의 약자로 뉴 파라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는 대형 트렁크 리드, 낮아진 트렁크 높이, 그 다음에 늘어난 적재 공간 및 4+1 시트 구성 등 높은 실용성을 제공을 하는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 4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의 8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화로 이뤄서 최고 출력이 460마력, 제동토크가 63.3을 발휘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4WD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크로스 패키지를 장착 시 제로백이 4.1초로 소요가 된다 합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뉴 파라메라 GTS는 292km, 그 다음에 스포츠 투리스모스는 289라고 하고요. 기본 사양을 장착된 이제 3챔버 기술의 어댑티드 에어 서스펜션은 유연한 컨트롤을 통해 승차감을 제어하고 10mm 낮아진 스포츠 세시를 역동적으로 주행 성능을 이어진다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는 이제 전륜 각각 직경이 이제 390mm, 365mm로 더 커져서 제등 성능을 발휘하고요. 2세대 파라메라 적용된 혁신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뉴 파라메라 GTS는 약 1억 8천만 원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투리스모스는 1억 8,400만 원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포르쉐 코리아에서는 국내 출시 및 여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저 포르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목이 약간 메인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가 두 번째 전기차인 바로 미션 2 크로스 투리스모스 차량의 생산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독일 추펜하우젠에서 열린 감독 이사회가 미션 2 크로스 투리스모의 생산 승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 선보인 이 미션 2 크로스 투리스모스는 브랜드 최초의 CV 전기차 콘셉트카 모델이고요.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첫 번째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기반으로 하며 800V 전압 시스템을 적용, 최고 출력 무려 600마력을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1회 충전 최대 거리는 이제 50km로 지금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1호통에서 이제 지금 약 1200개의 일자리를 좀 창출을 했고, 또한 이제 생산으로 300개의 또 신규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포르쉐는 이 모빌리티 육성에 2020년까지 60억 유로의 이상을 투자를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요,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은
세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세 개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0년부터 구매와 AS 신청 등 일체 진행 사항을 온라인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유럽 전역의 딜러 네트워크와 합의를 위한 뒤에 발표한 내용으로서요. 고객은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보고 견적을 내고 구매까지 일체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가의 자동차 특성상 마치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도시형 쇼룸과 팝스토어 같은 새로운 포맷도 선보일 계획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하면 이제 딜러분들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한 전시장이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운영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포맷에 최대한 맞출 계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을 또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또 잠재 고객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되게 좋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이미 지금 딜러분 이미 네트워크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 굉장히 좋네요. 유럽이. 아무래도 유럽은 조금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물론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과 기술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또 폭스바겐이 또 계속 얘기를 하자면 실시간 차량과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라이팅 기술을 또 공개를 하였는데요. 이 라이팅 기술이 도로의 그래픽이 비추어지거나 차량이 스스로 소통하기 위한 라이트를 작동하는 등 상호 통신에 가능한 미래 라이팅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제 해당 기술이 적용된 프로토 차량은 이제 앞쪽의 글과 뒤쪽의 스크린 통해서 교통 체증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주고요. 보행자 유무 등의 정보를 띄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이 언어와 그래픽 등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통할 것인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확정되지 않다는 게 조금 된 게 문제지만,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전 세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되면서 간단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 공급업체, 학계와 정보도 함께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의 스크린과 더불어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향상된 미래 조명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 향상에도 도모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주행하는지 도로 표면에 화살표 조명이 투영하는 방식인데요. 또 야간에 보행자 또는 동물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기술,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기술과 결합해 상대방의 눈이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요거보다 좀 빠르게 벤츠에서 2016년에 지금 도로 안전 운전을 위한 모양과 단어를 투영하는 고화질 헤드라이트를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 조명은 이제 도로에서 지어지거나 사라진 차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니다. 이제 미국 도로 안전국에서 역시 이제 안전을 위한 새로운 조명 기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띄어지더라고요. 그 도로 바닥에 띄어지면서, 물론 이제 운전자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주의
분들한테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되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이 별로 안 좋고 또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또 마지막을 또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5번째 SV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T-크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8월에 등장한 T-록보다 작은 차인데요. NQB 플랫폼을 적용한 도시명 SV로 폭스바겐의 DNA를 가득 담아냈다는 게 특징입니다. 체급으로는 이제 폴로와 매칭이 되고요. 앙증맞은 좀 덩치에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하는 페밀로 룩이 적용이 되었고요. 날카로우면서 세밀한 면으로 주름을 잡았습니다. 골프처럼 C필러를 두껍게 만든 디자인이 좀 눈에 띄고요. 좌우 리어 램프는 검은 띠로 연결해 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T-크로스의 길이는 휠 베이스가 4110mm고요. 네, 휠 베이스가 죄송합니다. 길이는 4110mm고 휠 베이스가 2560mm입니다. 현재 코나보다는 길이가 65mm, 앞뒤 바퀴 거리는 40mm 좀 짧다고 합니다. 근데 2열이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2열 시트를 최대 140mm 이동 가능한 슬라이드 방식을 만들어 공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트렁크 공간은 최소 350ml, 최대 455L까지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고요. 또한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1281L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요, 지금 3개의 가솔 엔진과 1개의 디젤 엔진으로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5마력, 115마력, 그 다음 15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은 95마력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편의사항이 조금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사로 밀림 방지, 승객 보호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이렇게 했고, T-크로스는 내년 폭스바겐의 이제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제 남미와 중국 등 시장을 맞게 특별히 제작된 T-크로스가 판매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유럽 기준 우리 돈으로 현재 2,330만 원을 하고요. 지금 국내 판매 계획은 지금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오면 현대랑 한번 할 수도 있죠. 현대 경쟁차로 소형 SUV이기 때문에 코나, 스토닉, QM3, 티볼리, 트랙스 이런 차량들이 경쟁 차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업계는 이제 토요타 업계인데요. 토요타 업계는 총 2가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가 이제 내년 여름부터 음성으로 제어하는 내비게이션을 자사의 자동차들에게 편의사항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제공업체 라인과 지금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공동한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음성 명령이 포함된 사실상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라인이 제공하는 음성 명령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인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토요타 자동차에게만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도쿄타워 가는 길을 알려줘, 혹은 무슨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알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요. 지금
또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고, 토요타는 이제 기술 박람회장인 도쿄 근처에 지바현의 이제 마쿠하리 매세 컨벤션 센터에서 이 기술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뭐 AI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얼마나 그거를 정확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토요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에서 픽업 트럭 하이렉스의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요, 스페셜 에디션 하이렉스 인비서블 50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토요타는 이제 50년 역사를 가진 이제 하이렉스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경량 트럭 중 하나로 지속적인 인기를 선보이겠다며 스페셜 에디션을 생산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은 단 50대 한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해당 모델은 이제 아이슬란드의 오프로드 자동차 전문 회사인 아이트럭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타이어는 16인치 세턴 블랙 휠과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됐으며, 서스펜션은 빌스테인사의 퍼포먼스 서스펜션을 적용, 그래서 또 오프로드 주행을 높아지고요. 차량 외형에는 약간 일부 변화가 적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뒤 펜더는 나팔 모양의 타이어를 감싸며 2개의 스포츠바가 탑재가 됐고요. 뭐 4개의 비널보다 모험에 적합한 형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2.4 터보 엔진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의 조화를 이뤘고요. 차량 생산은 단 블랙 한 대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미정이라 하고요. 주문은 내일 11월 1일부터 주문을 실시를 하고, 인도는 이제 12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어깨는 바로 아우디 이야기인데요. 아우디는 지금 2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아우디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가 최근에 순수 전기차 첫 번째 전기 자동차인 이트론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판매가 지금 지연될 전망이라 합니다.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트론이 지금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금 당초 계획보다 유럽에서 수개월 늦게 출고를 될 전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지금 개발 과정에서 수정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 허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식 밑장이었고요. 당초 출시는 올해 연말에 예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지금 이트론 탑재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지금 업계에 바로 LG화학과 지금 배터리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 측에서는 지금 EV 배터리 수요 증가에 의해 10% 인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우디가 지금 LG화학의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는 것으로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트론은 LG화학의 90kWh 배터리를 탑재해서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국내 기업의 기술이 대거 탑재가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지금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국내 아우디 코리아는 지금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가 없어서 지금 아우디 코리아에서는 지금 내년 이트론은 지금 국내 출시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2021년까지 150개 전기장 충전소와 400여 대 고속 및 완속 충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서 늦으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출시를 하겠지만 역시 또 제가 봤을 때 또 늦게 입고를 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리아 쪽에서도 출시를 한다 해도 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감기 기운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5개 남았습니다. 5개. 그래서 마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가 바로 RA 베이스 리프트 모델이 지금 공개가 되었다 합니다. 새로운 모델은 더 날카로워진 디자인과 강력한 엔진의 변화를 추구했고요. 내년 초에 출고가 시작될 코페아 스파이더 두 가지 형태는 에이슨 프론트 엔드가 더욱 공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릴을 더욱 넓어지면서 평평한 모습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트는 아래 위치한 인테이크는 이제 기존 모델과 대비해 더욱 각진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또 넓은 간격 두 위치보다 또 와이드한 느낌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제 자이너키 V10 엔진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출력은 570마력으로 향상이 되었고 토크는 56.1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220마력이고요. 제드 토크는 59.1이라고 합니다. 제로백은 이제 3.4고요. 기본 모델이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델은 3.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 속도는 324, 그 다음에 331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 리프트 모델은 내다 오토쇼 LA 오토쇼에서 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 네, 그렇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네, 연속이 아니라 각각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닛산인데요. 바로 닛산의 플러그십 세단의 맥시마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맥시마 페이스 모델은 이제 역시 또 LA 오토쇼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공식 판매는 12월 달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사진에 의해서는 지금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는 없지만 LED 헤드라이트가 새롭게 탑재되었고요. 조금 변화된 범퍼 디자인 등 다소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 모델 대비 전고가 살짝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릴 양옆으로 작은 흡입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사용으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지능형 전방 추돌 경고 등등 이제 적용이 됐고 닛산 맥시마는 미국 시나마 공장과 테네시 공장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목이 지금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좀 목이 버텨주지를 지금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조금 리뷰를 나머지 4개가 남은데 그거는 좀 짧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바로 맥라렌인데요. 맥라렌 하이퍼 GT카의 스피드 테일이 공식 공개에 앞서서 지금 트위트 사용자 오토반도에 의해서 지금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제 차체 와일드하면서 흐름의 방해가 거의 없는 매끈한 모양으로 지금 선보이고요. 그리고 그릴이 없고 또 프론트 휠은 이제 커버로 완전히 덮인 모양이면서 가파른 루프 경사와 뾰족한 테일 등 시선을 좀 사로잡습니다. 운전자 시트는 중앙에 마련이 되었고요. 와이드한 콕핏은 3개 화면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차량이 약간 맥라렌에
F1 차량과 같이 좀 느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맥라렌은 이제 코드네임이 BB23으로 알려진 스피드 테일이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최고 1000마력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가 391km 성능을 발휘한다는 바가 있습니다. 차량은 지난 2016년 11월 프로젝트 공식 발표 전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맥라렌 스페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내년 말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니인데요. 바로 람보르니가 오락한 퍼포먼테가 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방송이 제레미 클락슨이 선정한 올해의 차에 뽑혔다고 하고요. 이번 어워드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뉴스인 바로 코프사나 선데이 타임스와 더 선이 처음으로 주관을 했으며 클락스는 이제 뉴스 코프 런던 본사에서 람보르기니 R&D 총괄인 바로 마우리치오 레지아니에게 해당 어워드를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수상을 한 걸로도 이렇게 하고요. 오라카 퍼포먼스는 제가 소개한 자연흡기 V10 탑재했고요. 제로백 2.9, 제고속도는 325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한 차량은 우리나라 업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업계인데 바로 쌍용차인데요. 쌍용차가 최근에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서 티볼리아, 렉스 스포츠를 또 등 인기 모델로 또 영국에서 오너들이 최고의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영국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어니스트 존이 발표한 올해 어니스트 존을 만족도 평가에서 90.3을 받아서 포르쉐, 제규어, 렉스 등 우수한 글로벌 메이커를 제치고 브랜드 만족도 1위를 밝혔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지난해 평가에서 이제 3위에 차지하고 국내 유일하게 톱10에 올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라인업 중 중가 모델을 새롭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새롭게 미드레인지 배터리를 장착해 보다 저렴한 모델 3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간단한 주문 페이지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요. 공개된 차량은 한 번 충전 후 260마일, 약 418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4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작년에 첫 출시한 모델 3의 기본 모델로 한 번 충전에 310마일, 약 500km 주행 가능하답니다. 가격은 49,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4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이는 옵션이 제외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간다 하고요. 지금 새 모델의 지금 배송에는 6주에서 10주가 걸리는 거였기 때문에 연말에까지 고객이 인로 받은 차량에 한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지금 줄인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은 이렇게 18개의 리뷰로 지금 제가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목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제 리뷰를 해서 또 제 생각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면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